CNN 21 broadcast. 오늘은 총선 관련 뉴스로 제21대 4.15 총선 강주 북구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20대 국회의원 김경진 후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함께 총선 관련으로 얘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겸손하신 분입니다. 우직하신 분입니다. 강주의 평생 일꾼이 되기를 자처한 김경진 의원님, 특별히 강주에서 민원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마음 따뜻한 지역의 강주 북구갑의 일꾼 김경진 의원님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오늘 의원님 뵌다고 하니까 네. 제가 한 2개월 동안 머리 자르지 않았는데 네. 어제 미용실에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전부 다 회장님 알고 계시죠? 예, 네, 우리 네. 아나운서님 그랬죠 지금? 제가 네. 의원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새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새 분주하신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가벼운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경진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은 집도 절도 없이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요. 지난 4년 동안 제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해왔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지역 주민을 섬기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집도 절도 없지만 하우스도 템플도 뭐 여러 가지가 뭐 없지만 그러니까 그만큼의 난관이 있지만 소속 정당이 없지만 지역 구민이 바로 정당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마음속으로 지역구 속으로 마음껏 힘을 다해 뛰고 있는 열혈 청년 김경진 후보와 본격 인터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현역 의원으로서 치르는 이제 첫 선거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뭐 이제 무소속으로 또 경험이 있으시니까 오히려 더 네, 잘 네. 치르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번 후보님께 총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남다른 또 감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정치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방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총선 때도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부국 강병, 네. 나라를 부유하고 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 네. 그 방법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루겠다. 네. 네. 4년 동안 제가 그런 어떤 목표하에 의정활동을 해왔는데 네. 주민들께서 그러면 과연 김경진이가 4년 전에 했던 그 얘기를 얼마만큼 실천을 하고 이행을 했느냐라는 것을 평가받는 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몫이다. 그 평가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주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그러시죠. 몫이기, 예, 그러시죠. 하지만 뭐, 나름대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열심히 뛰어오셨고 네, 또 네. 그만한 성적표를 사실 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즉각적으로 여쭤봤는데 네. 또 겸손으로 네. 겸손으로 자 그런 의미를 지니고 계시고요. 네. 자 뭐 그 뭉쳐야 산다는 의식 뭐 역대 총선 성적표를 보면 좀 확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역 의원으로서 이번 선거를 사실 이제 무소속으로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좋은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네. 핸디캡도 여전히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뛰고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지역의 민심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만나봤을 때 어제도 교차로에서 네. 말바우 시장에서 네. 지금 오늘 또 지금 말바우 시장에서 지금 약속이 돼 있죠. 네, 시민들을 그렇습니다. 만나는 네, 그런 네. 여러 가지 제스처들이나 네. 뭐 환호성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던데요. 또 네, 시민들도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자 소속 정당이 없는 무소속으로 뛰는 그런 감회는 어떻습니까? 첫째는 제 나름대로 약간의 이제 두려움은 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를 사랑해 주신 주민들이 일단은 참 많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었고 네. 이분들이 혹여 소속 정당이 없다 보니까 네. 이번 선거가 그냥 당바람 선거가 돼서 혹시 김경진이도 꼬꾸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우리 북구갑 지역구에는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예, 예. 내가 열심히 뛰어야겠다.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저희 사무실에 전화도 많이 주시고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자원봉사도 하시고 예, 자원봉사도 하시고 내가 김경진의 선거운동원이다.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조금 외롭고 두려웠는데 지금은
사실은 당보다도 훨씬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역 구민을 바라보고 예, 예. 그래서 이게 부지런히 뛰면 충분히 좋은 잘 성적을 낼 수 있겠다. 낼수 있다라고 네,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들었습니다. 자신. 자, 뭐 이 질문을 하도 많이 들어보셨는데 무슨 질문할 것 같죠? 네. 청문회에서 이렇게 많이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네. 그 뭐 했을까 네. 요정이라는 별명과 함께 초선 의원에도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네. 자, 뭐 그 감히 한번 해주시죠. 예, 하여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폭발적이었어요. 예, 전국 뭐 부산을 가든 대구를 가든 네. 어디를 가도 예, 김경진 했으니까 예, 예. 심지어는 해외 공무 이렇게 이 시찰을 갔어도 거기서도 이제 교포들 만나면 김경진 했으니까 날카롭게 송곳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 네, 예,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지역구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말바우 시장 주거 개선 환경 사업. 개선은 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적표죠. 네, 예.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지역구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 그때 청문회 스타가 한번 딱 되고 나니까 예, 예. 이제 저희들도 예산을 큰 틀에서 편성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이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또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권한이거든요. 그렇죠. 그쪽에서 예, 예. 그럼 우리가 행정부처 공무원들한테 예. 이것 좀 우리 동네에 해주십사, 저것 좀 우리 동네에 예. 배려해 주십사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러죠. 예. 청문회 때 워낙 뜨고 유명해지고 나니까 김경진 의원인데 건설부 무슨 국장님 우리 지역에 네. 이런 100억짜리 사업 좀 네. 하나 배정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 유명하신 김경진 의원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단 말입니까? 네.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여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청문회 때 이 뜬 덕을 네. 어마어마하게 4년 내내 봤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역에 고스란히 그 효과가 예, 들어갔다. 지역구 사업들 이렇게 저렇게 따는데 사실은 전대 의원들보다 제가 아마 같은 임기 동안 한 5배는 더 땄을 거예요. 그렇다고 예, 실적에도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그 청문회 습가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 출향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향후애들이 굉장히 네. 많죠. 예. 근데 옛날에 이제 독재 정권 시대의 어떤 유물 때문에 예. 수도권에 있으면서 전라도 사투리 쓰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셨던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몇 분이 왔어요. 몇 분이요? 네. 팬들입니까? 호남 향후에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떤 분이 진짜 구구절절하게 편지를 한 10장 가까이 쓰셨는데 한 분이 10장을. 네. 예. 자기는 평생 호남 사람이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다. 근데 당신이 어제 했던 그 습관 때문에 나는 어디 가서도 이제 자랑스럽게 호남 사투리를 써봐야겠다. 이제 그런 말씀. 자긍심을 같이.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이렇게 그때, 예. 호남 출향민들 마음속에 뭔가 예. 좀 이렇게 당당한 자신감. 그러면 예, 그렇죠. 호남 출향민들에게 또 당당한 호남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또 같이 가질 수 있는 그 동질감을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네, 것이고요. 네. 그때 그러면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우연히 한번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네, 네. 그럼 뭐 했을까가 그냥 나와버렸습니까 그때? 그렇죠. 그냥 그 상황에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평소 하던 발언 그대로. 아, 평소 하던 집에서도 집에서도 가끔씩도 뭐 했을까? 누가 그랬을까? 야, 그래서 누가 그랬을까? 예, 그랬으면 누가 그랬을까? 예. 뭐 했을까? 예. 예. 아마 잘 될 수 있을까라고 예. 하는 것에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을 건너뛰고요. 네. 강주 지역구의 이제 공약 사업에 대해서 그게 네. 중요하니까요. 네. 강주 AI 단지 다음으로 네. 후보님의 그 20대 국회의정 활동 중 가장 손꼽히는 거. 네. 아무래도 그 경전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다니는 그 카드 뒤쪽에 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네. 키워드로 네. 들어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획기적인 일이고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느릴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느리지만 네. 그것을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제 진척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첫 네. 발을 디디셨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한 분의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교통부 장관도 해결하지 못할 일을 네.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4년 내내 했던 의정 활동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거 두 가지가 하나는 인공지능, 예, 예. 하나는 경전선인데. 경전선입니다. 예, 이 경전선이 그러니까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어주는 철도 노선이기 때문에 예. 경상도의 경, 예, 예. 전라도의 전 이래서 예, 예. 경전선이거든요. 그러죠, 그러죠. 네. 근데 송정리에서 부산까지 가요, 이 경전선이. 언제부터 가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돼 있어요. 그러죠. 예. 지금도 돼 출발은 있는데 돼 있는데 하루에 한 편씩 가는데 6시간 걸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거의 그러니까 아주 시간을 거기서 소모하고 싶으신 분들, 슬로우 여행을 네, 슬로우 여행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 간혹 한 양에 한 두세 분씩 타세요. 이런 초고속 시대에. 근데 어쨌든 하루에 한 편씩 다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경상도 구간, 그러니까 부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남 구간, 특히 여수 이쪽까지는 철도가 이제는 옛날에는 다 디젤 칙칙폭폭 디젤이었는데 예. 이제는 전기로 위에 이제 고압선 전기 쫙 받아가지고 왱 하고 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기 엔진, 예. 그 다음에 철로가 이제 직선으로 반드시 돼야 그냥 시원하게 달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부산에서부터 여수까지는 이미 전기 철로가 다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직선도 다 돼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광주 송정에서 순천까지가 칙칙폭폭 옛날 디젤 엔진 기차에다가 노선도 그렇고 꼬불꼬불 산길 논길 밭길을 다 가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송정에서 순천까지만 개량을 하면 광주 부산이 KTX처럼 2시간 반대로 주파가 쫙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것만 이제 사업을 하면 되겠군요. 하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사람들이 6시간 걸리다 보니까 잘 안 타잖아요. 보면 손님이 없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손님이 없는데 그런 철도 노선을 개량을 왜 해야, 이제 이런 게 과거의 기존의 정부 논리였어요. 계속 그것을 질문을 또 받으셨겠구만. 왜 그걸 하냐. 근데 사실은 개량을 해놓고 나면 2시간 반대로 짧아지니까 화물 짐도 싣고 그냥 숑 하고 가고 사람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교류가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데 현재 수요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면 현재는 워낙 시설이 안 좋으니까 아무도 안 타고 그러죠. 수요가 없고 수요가 없다 보니까 고칠 필요도 없는 건데 그 논리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가지고 국토부 그다음에 재정부 이쪽을 설득을 했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건데. 그다음에 광주, 전남, 경남, 부산에 이 경전선이 지나가는 지자체가 전부 22개 곳입니다. 22개. 22개의 국회의원들, 22개의 지자체장들을 전원 설득해서 연명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도 찾아가고 부총리도 찾아가고 뭐 또 국회에서 특별 결의안도 내고 이랬더니 드디어 작년 연말에 정부에서 좋다. 김경진 의원이 말하는 내용 믿고 해보자. 그래가지고 작년에 예타가 통과가 됐고 최종적으로 한 2조 가까이가 드는 건데 작년 연말에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국토부 예비비에서 올해부터 설계 곧바로 들어가자. 예타만 통과되면 그래서 올해부터 설계 들어갑니다. 그럼 설계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바로 겁니다. 이제 추진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한 7년 후쯤이면 광주 부산이 2시간 반 빠른 시간 내. 그래서 이제 기차가 정말로 왕래가 많아지고 기차는 달리고. 근데 이게 실은 사람들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물류가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부산 주변에 김해, 양산 이쪽에 참 밀집된 공장들 아닙니까? 이게 광주 근처로 옵니다. 네트워크가 그만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 이리저리 뭐 민원, 뭐 국무총리실, 뭐 지자체, 뭐 22개 이렇게 하는 건데 일반 민원 하나 해결하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우리 정말 어려운데 한번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순천의 이정현 의원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번 19대 때 이정현 의원이 그걸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대요. 근데 19대 4년 내내 했다가 이정현 의원이 실패했는데 작년 연말에 되고 나서 이정현 의원님도 좀 도와주셨거든요. 우리 남구 장병환 의원님도 도와주시고. 그러셨겠죠. 이정현 의원이 김 의원 자네 끈기에 놀랬네. 저도 그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열정 아니면 못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하면 이쪽도 부딪히고 저기서 의논한다고 그러고 저기 놓고 하면 하는데 그 수많은 열정 끝에 인내 끝에 하셨던 것에 대해서 경전선의 회복이 아무튼 김경진 의원님의 또 개인적인 기쁨이기도 하겠지만 전라도와 경상도가 다시 한번 물류가 연결되고 향후 미래 산업들이 그런 기지들이 또 우리 또 광주 전남에 또 다시 이렇게 또 경상도에 호환이 되는 그런 열정적인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이 사실 또 굉장히 지금 4.15 총선하고는 가장 밀접한 질문입니다. 자, 광주 북구갑 지역민들에게 나 김경진은 어떤 이유로 또 어떤 당위성으로 꼭 국회의원에 다시 한번 재입성해서 여의도에서 광주 북구갑의 지역구를 위한 또 북구갑의 경제 부흥을 위한 다시 한번 그 획기적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스튜디오 바로 카메라를 보고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제가 장성 삼선 농촌에서 태어난 7남매 장남입니다. 제 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 귀가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 남의 얘기 겸손하게 잘 듣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얘기를 일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재선을 시켜주시면 앞으로 또 4년간도 그런 마음 자세와 행동으로서 지역 주민을 잘 섬기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잘 듣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굵직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 광주역, 그 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 그 다음에 임동, 그 다음에 제가 벌려놨던 인공지능 사업들, 이런 부분들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그래서 정말 광주, 호남,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 꼭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구구절절하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장성의 또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또 칠남매의 장남으로 귀까지 이렇게 열린 귀로 늘 경청하는 겸한 인내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강주, 호남 또 우리 전국의 또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하셨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 특별히 경전선의 회복은 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지역민의 자랑스러운 일꾼으로 또 지역민들이 그만큼 기억을 하고 또 좋은 점수를 다 주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방문해 주셔서 열정적인 말씀 또 제스처까지 그리고 또 부드럽게 또 진행을 또 이끌어 주셨고요. 하고 싶은 그 의정활동 제 여의도의 입성이 이루어지는 또 그날까지 북구민의 많은 또 지지와 사랑, 내가 김경진 또 전도사다, 내가 김경진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의 많은 열정 속에 힘 잃지 말고 기운 잃지 말고 열정적으로 건강한 후보 그리고 4.15 총선까지 롱런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야말로 빛골 강주 희망 북구 갑의 김경진 후보의 열정으로 부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1대 4.15 총선 강주 북구갑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경진 후보와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정당이 아닌 4.15 총선은 인물로 그 지역의 일꾼을 뽑는 바람직한 선거가 되기를 유권자 여러분에게 모두 우리 방송에서 알려드립니다. 이외의 여정에도 좋은 소식을 기원하겠습니다. 김경진 후보님 오늘 인터뷰 재차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지닥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임영이었습니다.